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월 26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루비오 장관이 맨 일성이 바로 해외 원조 90일간의 중단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해외 90일 동안의 원조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여 원조를 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였던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0일 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원조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여 미국의 프래킹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유 생산을 증가하여 국제적인 유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동에는 유가 인하를 지금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러시아가 전비를 전적으로 석유 수출에 의존하여 왔던 것을 약화시킴으로 전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우크라이나는 원조를 중단함으로써 전비 충당을 어렵게 하므로 양자를 휴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고차원적인 정치 수단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주 고차원적인 외교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각의 인선이 줄줄이 의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 노엠은 홈랜드 시큐리티 수장으로 지명을 받는데 59대 34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한편 D&I 국장으로는 툴시 게바드가 30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간에 D&I 국장 대행을 맡고 있었던 스테이시 딕슨을 사임을 시키고 대신 D&I 대행으로 로라 시아오를 오늘 임명하였습니다. 스테이시 딕슨의 사임 사유는 그간의 그녀가 DEI를 주도하여 왔고 특히 자신만의 정보 채널을 통하여 30일로 예정된 툴시 게바드의 의회 인준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공작을 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24일 CIA 국장으로 취임한 존 래클리프트는 앞으로 자신이 이끌어 나갈 CIA는 정치와 정보를 섞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치와 분리된 정보기구로서의 CIA를 다시 확립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부처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였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며 이것은 바로 마가의 정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우리 정보기관이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에 선을 그으므로 정보의 무기화를 막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각의 국방부 장관으로 PD 헤그세스가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라이노인 3명이 PD 헤그세스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동점을 이루었으나 부통령이었던 JD 벤스가 가를 던짐으로써 통과한 것입니다. 그는 DOD 수장으로 토요일에 선서를 하고 즉시 일요일인 26일 오늘 출근을 하자마자 국방령 29호를 발효하였습니다. 국방령 29호는 군대에선 더 이상 DEI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따라서 DEI에 거부하여 군대에서 쫓겨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현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군대 내에서의 DEI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그 명령의 첨언하에 이르기에 앞으로 DEI는 더 이상 국방부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페미니즘이다 뭐다 하여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왔던 조 바이든의 행정명령과 국방명령 하나하나가 다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 평론가가 조 바이든이 4년 동안에 망쳐놨던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데 전부 회복을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명의 라이너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래스카의 리사 몰코스키, 메인의 수잔 콜린스, 켄트키의 미치 매코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의회 통과 소식을 듣고 미치 매코넬이 부표를 던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개의치 않고 통과하였으면 되었다고 하며 대범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미치 매코넬의 엉뚱한 똥볼 차는 짓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보는 이가 답답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미치 매코넬의 저 반역적인 행위를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모든 국민과 켄터키 주민과 우리 시청자들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콜롬비아가 백기를 들고 미국에 투항을 하였습니다.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인 강제 추방을 시행하여 군용 수송기로 2대에 약 150명을 싣고 콜롬비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디폴테이션된 자국민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미국 군용 비행기의 콜롬비아 입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발끈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반격에 나섰는데 그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25%의 1차 관세를 매기고 일주일 후에는 2배로 올려 50%까지 매긴다고 발표를 하고, 두 번째는 콜롬비아 정부 관료와 동맹국들 그리고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의 미국 내 입국을 거절한다고 하였고, 세 번째는 콜롬비아 정부 내의 정당 구성원 또한 그들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거절한다고 하였고, 그들 가족의 비자 발행을 취소하고 금융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를 하자 딱 6분 만에 콜롬비아 대통령이 항복을 하고 자기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 보내 즉시 미국 내 불법입국자들을 후송해 가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멕시코가 미국에서 오는 수송기를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데 따른 조치로 자기도 따라하다가 지금 된통당한 것입니다. 지금 즉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비행기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최근에 남미로 향하는 많은 수송기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지금 엘살바도르와 추방자 센터 건립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뚜렷지 않은 사람들을 일단 엘살바도르로 전부 수송을 하고 거기에서 미국을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심사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심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엘살바도르에서 심사 결정을 한 다음에 미국에 들어오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단속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주 신박한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IRS 요원 88,000명, 약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88,000명을 고용한다고 하여 IRS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내 세수를 확보하는데 무기를 휴대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국경으로 돌린 것입니다. 따라서 88,000명에 해당하는 IRS 국세청 직원들이 국경으로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IRS 직원 국경 파송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RS를 설립하는 데 대비한 초석으로 본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국경에서의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이나 국경 불입국자들을 다루면서 경험을 쌓아 그것을 토대로 ERS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ERS 설립의 목적이며 계획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